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판결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심에서는 600억 원대였고요. 2심에서는 1조 3천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심에서는 9,400억 원대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당시 이제 파기환송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이 비자금 자체를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노소영 관장이 기여도를 참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SK 주식 자체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SK 주식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는 1심에서의 665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SK 주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게 맞는 만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K의 이제 주식 자체를 분할할 대상인가 아닌가 해서 어쨌든 분할 대상이 됐으니까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액수잖아요. 지금 앞서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1조 3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천억 원대로 내려왔죠. 한 4천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원고 피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이제 노소영 관장의 재산을 전부 다 이제 모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순 자산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순 자산을 이제 만들어 놓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비율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을 기여를 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최 회장의 지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항소심 그러니까 이 환송 전에 파기 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주식이 16만 원대였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3조 원 정도로 기준을 하게 되면 노소영 관장의 이제 기여가 3분의 1 정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9,440억 정도 이제 지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1조 3천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기여도도 조금 비율이 좀 달라졌다. 그때 당시에 이제 2심에서는 35%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여도가 조금 달라진 부분도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봤었다가 대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여를 했었던 부분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했을 때도 결국 SK 주식이 들어갔던 이유는 노 관장이 그냥 본인의 그냥 가사, 양육, 어떻게 보면 SK의 그런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한 부분도 막대하다.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SK 주식도 똑같이 이제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이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보냈지만 다시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어쨌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 외에 가사, 양육의 가정에 기여를 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또 그동안 노 관장은 미술관 관장 역할 등을 통해서 SK 가치를 높였다 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다 인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할 때 그 간에 이제 그 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사라든지 양육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가사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도 어쨌든 기여를 했다라고 참작을 해줍니다. 결국 이제 이 자녀들이 크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일반인 같으면은 사실 보통 1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50%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노 관장 같은 경우에 33% 정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SK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훨씬 더 이제 막대한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을 참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사 양육을 통해 가지고 기여를 했던 부분, 그다음 SK그룹의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제고를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봐가지고 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제 넣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50%가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SK의 어떤 성장이 있어서는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를 이제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대 50으로 보게 되면 예. 사실 일반인의 재산 기준하고는 너무나 이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후에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SK 경영 활동을 통해서 SK 가치가 올라간 부분들도 사실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한 33% 정도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 세계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오늘이 네 번째 재판입니다. 1심, 2심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오늘의 파기환송심인데 보면 이 SK 주식 가치를 언제를 지점으로 재산 분할을 산정하느냐, 여기에서 오늘 판결로는 환송 전 항소심 변결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기 직전 이 부분을 삼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서로 이제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식 자체는 보통 소제기 시점에 갖고 있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계속 가액이 변동을 하니까 우리가 재판 마지막 길,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로 이제 제출할 거 다 제출하는 그날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사실심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사실 작년 10월에 이제 판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기 전에 2024년 4월에 한번 이제 변론 종결이 됐었고, 대법원을 갔다가 파기환송되면서 올해 어떻게 보면 6월에 또 한 번 또 이제 변론 종결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024년 4월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16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원에서는 보통 판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기 전에 16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파기환송 후에 지금 사실심 변론 종결일 80만 원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 됐었고,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과연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이제 우리 기존의 판례는 이혼 소송이 이제 재판상 이혼이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에는 이 원래 이제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후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어떻게 보면 증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네. 부분을 배척을 하고 애초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환송된 이전 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6만 원을 기준으로 판시를 판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이제 네.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완전히 유리하다고 싶지는 않은 게 SK 주식이 들어가지 않는 걸 사실 제일 베스트로 봤을 것 같고요. 예. 근데 SK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파기환송된 8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커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16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조 정도 되니 그렇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차선책으로 어쨌든 조금 더 나은 결과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피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급에 대해서도 주식 자체를 그냥 분할해서 뭐 증여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이제 최 회장의 고민일 텐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을 이렇게 이제 현물 각각의 지분대로 이제 기속시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속을 시켜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안 살게 됐는데 내 지분이 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맞지가 않거든요. 현실 그런 세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시세대로 팔았을 때 예. 그때 50% 정도 준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주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가져가고 가져가는 사람이 차액 정도를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가 지금 만약에 주식 자체를 현물로 줘버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럼 지배 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현물로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정되는 그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라, 그 가액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최태원 회장은 지금 이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한 번 재상고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상고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럼 5번째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5번째 재판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혼이랑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을 시켰고요. 예. 나머지 재산 분할만 지금 돌려보냈거든요. 돌려보낸 상황인데 그때 돌려보낼 때도 결국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쨌든 기여를 했던 부분이 불법 원인 급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만 지금 파기를 한송한 상태라서 그래서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는데 상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주장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SK 주식 자체가 아마 SK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SK 주식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걸 바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예. 원래 이제 본인이 상속이나 증여받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서 이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 주식 자체가 특유 재산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기여도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좀 이제 33%가 인정된 것도 많다라고 하면서 그 기여도를 인정을 하게 된 그 증거를 채택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5번째 재판인 재상고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쟁점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더 언급을 할 부분은 좀 크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기의 이혼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서 이경민 변호사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